자,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에서는 상업혁명과 신항로 개척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상업혁명 그리고 인구 증가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종래의 길드 체제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상인 자본가는 이거 쭉 꼭 그겁니다.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했고 상인은 농민에게 원료, 생산도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아예 돈을 주고 생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대제, 먼저 돈을 공급했다고. 일꾼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화 된다는 거죠. 그냥 딱 자기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하고 넘기고 자기 역할하고 넘기고 공장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을 통해 생산이 늘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만 아직 수공업 단계에 그쳤고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을 뜻하며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시민혁명을 거치며 정치가 안정되었고 도로와 운하의 건설 등으로 발달한 국내 시장과 철, 석탄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갖추었다. 자, 이렇게 표시. 게다가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어 노동력이 풍부했으며 경험과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 태도가 신기술의 발전을 이끌며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18세기 들어 영국은 값싸고 질 좋은 인도상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 면직물의 생산에 기계화를 노력했고 천을 짜는 방직기와 실을 뽑는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방직기, 방적기, 면직물이 대량 생산되었고 면공업이 영국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은 서서히 쇠퇴하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공장제 기계공업. 매뉴팩처까지는 수공업이었다면 이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은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배치하고 노동 과정을 중앙에 효율적으로 관리한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동력혁명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기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석탄을 쓰죠. 증기기관 운영에. 석탄 채굴량이 많이 늘어났고 목탄 대신 석탄을 사용해서 제철 공업 분야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동력혁명에 힘입어 면공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공업, 제철업, 석탄산업 등 여러 공업 분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제작한 증기기관차, 그리고 철도가 부설되었고 풀턴의 증기선, 그 밖에 도로와 운하가 각지에 건설되어 교통혁명을 촉진했다. 통신에서는 미국의 모스, 벨의 전화, 이탈리아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다. 산업화의 확산.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몇몇 지역과 일부 산업부만 산업화였으나 19세기 들어서 유럽에서도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유럽의 생산 수준이 인도나 중국을 능가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가 광업과 제철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선도했고 프랑스의 섬유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 전반적으로 유럽의 산업화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부터 독일과 미국이 강력한 공업국으로 등장합니다. 떠오르는 강국이죠. 이들은 영국을 따라잡을 정도입니다. 영국도 산업혁명을 선도한 국가지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보다 더 얘네들이 후반에 시작했잖아. 후반 투자인데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거든. 근데 영국은 기존 산업혁명에서 너무 갖춰놓은 게 많아서 그 새로운 산업혁명에서는 조금 늦춰지게 돼서 따라잡습니다. 이들이. 독일은 국가 주도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전기를 가지고 가로등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옛날에 산업혁명 때 그 가스등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가로등으로 가스등만으로도 그냥 버티려고 했던 거야. 자기네가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전기 가로등이 훨씬 더 빠르잖아. 그런 게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죠. 독일은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다. 정부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기업에 산업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자 양성을 지원하여 산업화를 이끌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시장,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화공업 분야에서 산업화에 성공으로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관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환경체제가 발전했다. 산업화를 통해 공장제 기계공업과 자본주의 경제체가 확립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 밑줄으로 봅시다. 이에 새로운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공장은 도시에 집중되고 교통통신혁명을 통해 인구와 물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건 뭐 거의 일반 사회에서 서술이죠. 우리나라도 이랬잖아.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는데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 한편 영양 및 위생 등 환경이 개선되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다. 그리고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와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극.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중간계급이 사회 지도층으로 떠올랐다. 중간계급은 평민으로 태어나 산업자본가나 전문직 종상자로 성장한 부유층으로 물질적 평열을 누리고 정치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그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했고 여성과 아동까지 일터로 내몰렸다. 또한 기계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을 정도를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시간 엄수와 근면함이 강조되면서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도 과밀해졌다.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위생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불편해졌고 건강마저 위협받았다. 이러한 도시 문제는 가난한 노동자의 거주지에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자료죠. 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기계 탓이라고 생각해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이걸 전개합니다. 공장주의 이익을 대변한 정부가 탄압하여 실패한다.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결성,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운동을 벌였다. 노동조합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아가 노동자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꾸준히 전개한 노동운동의 결과 19세기 중엽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표로 점차 인정받게 됩니다. 산업화가 진행돼서 정부 당국과 공장주의 계급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영국의 공장법, 노동 제한, 그리고 여성과 아동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사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합니다.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그 경쟁체제와 빈부격차를 비판하고 경쟁 대신 협동을 내세우며 협동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상적 공동체. 아까 얘기했던 오원 여기 있죠. 오원. 이에 비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의 단결과 자본가에 대한 투쟁. 이상적으로 어떻게 협동이 되냐 자본가랑 계급 투쟁이 중요하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와 지식인의 호응을 얻었고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사회주의사들이 국가를 하나 만든 것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제2제정이 무너지고 독일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가 패했을 때 파리에서 파리코민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다 됐습니다. 여기 뭐 그림 같은 거는 한번 그냥 보도록 하세요. 그 당시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빛과 그늘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험 범위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